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완벽한 의료 붕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민당 정권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에서 총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뒤섞여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비리와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도시락 13만 인분을 폐기, 세금이에요? 믿을 수 없다, 분노의 코멘트 넘치다.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폐기된 도시락의 수가 총 13만 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도시락 폐기에 대한 소식만 전해졌고 정확한 숫자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을 준비하던 기간까지 포함해 한 달 동안 총 13만 개의 도시락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금액은 1억 1,600만 엔, 하나 약 12억 원이나 하는 금액입니다. 도시락 비용만 이 정도니까 뒤에서 해먹은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사건은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사용된 돈은 정말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신경 쓰이는 가격, 덴츠 작성 피토그램은 3,258만 엔. 기사에서는 도쿄올림픽의 어이없는 가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였던 픽토그램 퍼포먼스에 3,258만 엔, 하나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소품 준비하고 사람 몇 명 쓰는 비용 치고는 과한 비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의 몸을 식히는 데 사용된 얼음과 마시는 데 사용한 얼음에는 모두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됐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꼼꼼하게 여러 군데에서 과한 비용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새로운 일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이 의료자재 대량 폐기 사과, 너무 많이 예상했다, 마스크 3만 장 등 5천만 엔분.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의료용품의 대량 폐기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폐기된 의료용품은 심정계, 진찰대, 들것 등의 장비, 주사바늘이나 수액 세트 등의 의약품,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의 일회용품, 이렇듯 종류도 다양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양도 불가여서 폐기했다고는 하는데 양도가 가능한 마스크, 장갑, 가운 등도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조직위는 무관중으로 인해 많은 의료용품이 남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밝히며 골판지 침대와 후쿠시마산 목재 등을 사용하며 친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폐기되는 등 친환경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도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에서는 8월 20일에서 22일 3일 동안 후지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행사 모습을 보고 있으면 코로나 사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일본 정부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후지락 경제산업성이 보조금 최대 1.5억엔 지출.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지 락 페스티벌에 15억 원이나 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대규모 행사는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델타 변이를 첫 확인, 알파 변이와 유사 변이도 도쿄 의과치과대. 이러한 이유 탓인지 일본에서 새로운 변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도쿄 의과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8월 중순 이 대학 부속병원의 한 환자로부터 채취한 델타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N501S라는 새로운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변이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8건이 보고됐는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왜 일본은 코로나 감염자의 치사율이 낮은가? 의료진의 헌신적인 대응 성과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수에 비해 치사율이 낮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올림픽까지 폭망하면서 일본 자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아프간 작전 실패로 자민당 정부의 지지율은 25%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일본에서 총선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정말 동일본 대지진 이전과 같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민당은 지금 비상사태가 걸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민당이 돌파구로 삼은 것이 자민당 총재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을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로 미루고 우선 자민당 총재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 만료는 9월 30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9월 29일 총재선거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여당은 위험 수역에 들어갔다는 위기감이 강하다며 중의원 선거가 임박한 만큼 당 내에서 스가 거리두기가 진행돼 총재선거의 정세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 일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자민당은 정작 국민들의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총재선거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거부, 코로나 대책 추경 예산 편성 없이 추가 지출의 야전병원 예산 없음,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역적들, 리테라 기사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루는 자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가운데 스가 정권은 6월 정기국회를 연장 없이 폐회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논의도 없이 폐회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야당이 7월부터 헌법 53조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거부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감염 폭발과 의료 붕괴가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총재 선거 전에 임시국회 소집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올해 일본의 예산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5조엔을 책정했습니다. 스가 정권은 4, 5월에 이미 1조엔을 지출했고 추가로 1조 4천억엔 예비비 지출을 8월 27일 가기 결정했습니다. 현재 남은 예비비는 2조 6천억엔인데 이 금액으로 전국 규모의 확산과 의료 붕괴에 대응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간부도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만약 코로나 예비비가 고갈돼 필요한 자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되면 지자체 등이 재정 파탄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 책임이다. 이번 일본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한시라도 빨리 경정 예산 편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간부조차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다급한 상태에 있음에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총재선거 투개표일인 9월 29일 이전에는 그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야전병원 설치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부족한 병상을 대체할 야전병원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지방정부에 임시의료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8월 27일 진행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이사 간담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임시의료시설에 대한 지원금 집행은 포괄적 지원금 1조 5천억 중 419억엔에 불과했습니다. 의료붕괴로 병상이 없어 재택 요양자가 급증, 이 가운데 자택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산소도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의료 지원에 사용돼야 할 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